자, 반갑습니다. 날이 제법 쌀랑해지고 있는데 다들 감기 조심 잘 하고 또 다음 주 대면 수업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예술과 윤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결국 이 예술과 윤리라고 하는 것은 예술이 추구해야 되는 바가 무엇인가? 예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되는가? 혹은 어떠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생각들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감상할 때 그렇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팝송을 듣는다. 팝송 들으면은 여러분이 영어 듣기를 잘 못하기 때문에 멜로디를 즐기고 있죠. 그 안에 담겨있는 어떤 가사의 의미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쌤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들을 때 참 가사를 중시 여깁니다. 가사에 들어있는 어떤 시적인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가 좀 요새 노래들은 조금 잘 안 와닿더라고요. 너무 뭔가 유행을 위해서 뭔가 후크송과 같이 의미 없는 구절이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어찌됐든 음악이 취향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윤리적으로 고민을 해보는 것이 이 예술과 윤리라는 단원에서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유튜브 영상으로 토론을 할 수는 없으니까 수능에 나오는 간략한 구분에 대해서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선 이 예술과 윤리에 있어서 첫 번째 관점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불을 안 켰네. 첫 번째 관점을 뭐라고 하냐면 도덕주의라고 합니다. 이 도덕주의라는 관점은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도덕적 감수성을 키우고 이런 도덕성을 발달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술을 통해서 도덕적인 교훈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최근 영화 중에서 쌤이 좀 재밌게 봤던 거, 최근도 아니네요. 1987이라든지 대장 김창수와 같은 이런 영화들을 보면은 이제 애국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순수하게 즐겁기 위해서 보는 영화들도 있어요. 범죄 스릴러 영화라든지 또 혹은 마블가 같은 곳에서 만드는 히어로물 같은 경우에 영상미로 보는 작품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어떤 교훈을 주는 것들을 보다 중시하는 관점을 도덕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덕주의는 예술을 통한 참여를 중시하기 때문에 참여 예술론이라고도 해요. 예술을 통한 사회적 참여. 한 번씩 보면은 예술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비판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뉴스에도 보면은 만평이라는 게 있죠. 만평.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 하나의 한 컷 혹은 세네 컷 정도의 짧은 그림, 만화로 시사를 비판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계속해서 이제 일본과 갈등 속에 있는 위안부상, 평화의 소녀상 있죠. 그런 것들 역시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 교훈을 주기 위한 예술이죠. 이게 도덕주의의 특징입니다. 이 도덕주의의 대표적인 관점이 플라톤이라든지 톨스토이와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데 굳이 구별해서 풀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읽어보고 예술이 도덕적 교훈을 줘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면 도덕주의구나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이 도덕주의의 문제점이 뭐냐면
검열, 이 표현의 자유 침해. 와 같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도덕주의가 가지는 한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로 예술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다라고 보는 신미주의가 있습니다. 이 신미주의는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다는 순수 예술론을 바탕으로 예술을 위한 예술을 만들어요. 우리가 이 중세나 고대의 서양 미술들을 보면은 어떠한 교훈을 담고 있는 그림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세 서양 예술은 보면은 주로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그림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성한 신의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도덕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게 해줬는데, 이 신미주의는 현대 미술에서 좀 많이 나타나요. 뭐 알 수 없는 그림 그려놓고 이게 예술이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쌤은 조금 예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보면은 한 번씩 이게 뭔가 싶기도 해요. 진짜 하얀 캔버스 위에 점 한 개 찍어놓고 예술이라고 하고, 또 막 물감 뿌려놓고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속에 분명히 아름다움이라는 건 있잖아요. 그 아름다움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게 신미주의입니다. 이 신미주의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뭐 오스카 와일드라든지 스킨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 이름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결국 내용이니까요. 학자에 대한 부분은 이 예술과 윤리에서는 뭐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 이 두 분의 이야기를 해보면은 첫 번째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술가에게 있어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매너리즘이다 라고는 말을 해요. 우리가 항상 보면은 옛날 작품들을 보면 권선징악, 뭐 이런 뻔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항상 선이 악을 이기고 어차피 결국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 재미가 없잖아요. 쌤이 그래서 마블 영화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딱 첫 장면 보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보이니까. 그런 것들이 예술에 있어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뻔한 틀에 갇히게 한다라는 거예요. 도덕이라고 하는 게. 이 도덕이라는 틀을 벗으면 훨씬 예술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말을 이제 도덕을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으로 보았고, 또 다른 유명한 이야기로는 삼각형 이야기가 있어요. 정삼각형이 있고 직각삼각형이 있고 이등변 삼각형이 있고, 그냥 뭐 이상하게 생긴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는 뭐 이런 동각삼각형이 있다고 봅시다. 어떤 삼각형이 도덕적인 삼각형입니까? 정삼각형, 직각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뭐 둔각삼각형 중에서 도덕적인 삼각형이 뭐예요? 없잖아요. 그죠? 삼각형에는 도덕성을 따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림에서 도덕성을 따질 수 있느냐? 우리가 고흐의 그림과 피카소의 그림을 놓고 무엇이 더 도덕적인 그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신미주의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결국 도덕이라는 잣대를 예술에 갖다 대지 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 예술, 아름다움만 추구하면 되지. 왜 쓸데없이 도덕이라는 잣대를 갖다 대느냐라는 관점이 이 신미주의예요. 그런데 역시 이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예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우리는 참 많은 예술 작품들을 접하고 있어요. 뭐 미술관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접하고 있는 부분에 많은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요새는 신축 아파트를 지으면 그 안에 또 예술 작품 같은 것들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우리 학교에도 보면 예술적으로 피라미드를 만들어 놨잖아요. 조형물도 아마 공원에 가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교훈, 뭐 감수성 같은 것들을 키울 수 있는데 그것들을 전적으로 부정해 버려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것들이 웹툰에서의 표현의 자유 문제들이 나왔잖아요. 뭐 너무 이제 아동을 성적인 대상으로 본 장면이라든지 그런 성착취 장면을 묘사하는 그림이 올라오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과연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되는가? 창작의 자유라는 거, 우리가 뭐 그런 부분들을 간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을 조금 절충해 보려고 하는 게 절충적 관점이에요. 결국 이 선함과 아름다움을 함께 추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선하다라는 건 도덕적인 거잖아요. 아름답다라는 것은 예술적인 관점이고, 이것을 함께 추구해야 된다는 건데, 얄궂게도 여기에 대표적인 사상가가 누구냐면은 되게 안 어울리지만 칸트예요. 딱 봐도 어디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칸트 여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이쪽에 있어요. 칸트는 일단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미는 선의 상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되게 도덕적이고 착하고 선한 행동을 보면은 그것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뭔가 봉사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이 미라고 하는 것과 선이라고 하는 것에는 어떠한 유사점이 존재한다라는 게 칸트예요. 유사점이. 그 유사점이 뭐냐면, 칸트에게 있어서 도덕이라는 것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도덕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단지 옳다는 이유만으로 하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오기 때문에, 나에게 이득이 오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그게 옳으니까 해야 되는 게 도덕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술이라는 것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예술의 아름다운 형식, 뭐 운율, 그 자체로서 예술을 추구한다. 예술의 목표가 다른 것에 두지 않는 거예요. 뭐 경제적 이익이라든지 좋은 결과 이런 거 생각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덕과 예술의 형식이 유사하다. 그래서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도덕적이고 아름다움은 좋잖아요. 도덕적인 것보다는 도덕적이고 아름다운 것보다는 도덕적이고 아름다운 것. 그래서 함께 추구하자라는 관점을 절충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뭐 몇 개 대도 안 하죠. 도덕주의, 신미주의, 절충적 관점 3개인데, 다시 요약하면 도덕주의는 예술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것, 신미주의는 예술은 도덕을 제외하고 오직 아름다움만 추구하면 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절충적 관점은 도덕적이고 아름다우면 더 좋지 않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일단 뭐 오늘은 뭐 금요일이니까 간단하게만 수업을 할게요. 밑에 다른 설명을 조금 적어 놓을 테니까 그거 보고 음악 감상을 잠깐 해보고, 진짜 도덕이 무엇인가 한번, 진짜 예술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